안녕하세요, 장훈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명반 또 명그룹 이렇게 명 아티스트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음향이니까 이제 사운드를 중심으로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오늘 토토.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토토라고 알고 있죠. 토토가 변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근데 이제 그 토토 말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음악을 좀 알거나 음향을 알거나 팝 음악을 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룹이 이 토토입니다. 한국에서는 토토라고 말하는데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토로 이렇게 말을 해요. 토로. 그러니까 앞에 T만 T 발음이 있고 뒤에 거는 뭐 D 발음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토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나무 위키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977년도에 결성된 음악 그룹인데 기본적으로 member들이 뭐 뒤에 나오는데 그 친형제, 친구 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LA 쪽에 주로 이제 할리우드 쪽 그 동네의 멤버들이었죠. 그래서 그 동네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근래에 찍은 것 같아요. 한 뭐 8년 전 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데뷔는 78년 10월 정규 1집으로 78년도에 나온 거. 멤버들은 조셉 윌리엄스, 뭐 이게 이제 옛날 멤버, 그러니까 뒤에 멤버들 이렇게 있고 컬럼비아 레코드라는 레이블이 있고. 자, 78년도에 데뷔하여 80년대에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의 세션맨 출신의 뮤지션들로 구성된 록밴드. 세션맨 출신이라는 게 좀 일단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음악적으로 이제 음향적으로도 완성도가 좀 있고 특히 리듬 파트들 제프 가로의 어떤 칼박, 우리가 칼박이라고 얘기하는 거, 메트로놈 완전히 정확하게 이렇게 시퀀싱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뭐 세션이니까 기타리스트도 그렇고 다뭐 키보드도 그렇고 정말 완성도가 있는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 실용음악 하는 분들과 얘기해봐도 뭐 가장 완성도 있는 그룹이 뭐냐 물어보면 이제 이 토토를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70년대 이미 세션 뮤지션으로서 입지적인 커리어를 쌓은 인물들로 슈퍼밴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래미상을 휩쓴 4집 토토4, 토토4 이게 IV가 그 V가 5예요. 로마 숫자로. 그래서 V에서 하나를 뺀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4고 V가 5고 그다음에 V에 I가 하나씩 더 붙어가면서 이제 5 그러니까 6, 7, 8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0이 X고 X 앞에 IX 하면 9가 되고 X가 되면 10이 되고 뭐 그러네요. 이제 로마 숫자가 일단 이제 이 토토4가 엄청난 히트를 이제 만들어내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래미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팝 음악에 완전히 그러니까 락이나 이런 음악들이 R&B 기본이 되는 디스코나 이런 것들이 70년대를 끌고 왔는데 이제 팝 음악이라는 장르가 80년대에 뭐 MTV라든지 뭐 마이클 잭슨 이렇게 튀어나온 그 영향으로 음악들이 이제 이 LA 중심의 팝 음악들이 성공적으로 그 커나가는데 요 멤버들이 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드릴러를 비롯한 여러 뮤지션의 앨범에 세션을 참여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했다. 네. 밴드 구성. 지금 요 멤버가 이제 토토4까지 그러니까 82년도, 77년도에 시작해서 82년도까지 대략 한 5년 동안 활동했던 기본 오리지널 멤버들이에요. 예, 멤버들이고 뭐 저도 이 동의해요. 요 최전성기 라인업이라는데, 그러니까 가장 그 완성도가 있는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보컬 바비 킴벌, 스티브 포가로, 예, 키보드도 하고 신디사이저. 이 친구가 좀 이제 약간은 그 우리가 너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기계에 밝은 분.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당시 70년대부터 뭐 신디사이저 무브 이런 것들 막 코드 이렇게 꼬박하면서 하는 것들 그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다른 세션들은 야 빨리 녹음 좀 하자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막 뭐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맡았던 데이비드 헝게이트. 예, 이 친구는 이제 4집하고 그만둬요. 예, 뭐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데이브 페이치, 예, P-A-I-C-H, 데이브 페이치라는 요 키보드 보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루카스 기타, 엄청난 기타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제프 포가로. 예, 제프 포가로는 거의 드럼의 교과서들 가운데 반드시 이 사람의 그 만들어 놓은 그 이 교본이라든지 음악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머들이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요 멤버가 베스트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그 성이 비슷한 인물들이 좀 있죠. 스티브 포가로, 제프 포가로, 형제입니다. 예, 그래서 형제고 뭐 뒤에 이제 마이크 포가로라고 또 한 명 들어오기도 해요. 예, 그 얘기 이제 나와요. 밴드 구성 전부터 세션으로 활동하던 키보드와 보컬 데이비 페이치, 드럼의 제프 포가로가 주축이 돼요. 친구니까. 리드 보컬 바비 킴벌, 기타와 공동 리드 보컬인 스티브 루카스, 베이스 데이빗 헝게이트. 잠깐만, 여기 뭐가? 화면에 금방 나왔는데. 신디사이저 스티브 포가로와 함께 밴드를 구성한 것이 시초. 4집 82년도죠. 성공 이후에 멤버 변화가 심한데 특히 리드 보컬인 바비 킴벌이 뭐 그만두고 그 외에 이제 펄기 프레즈딕슨, 조셉 윌리엄스. 이 조셉 윌리엄스는 영화 음악계의 거장, 그 무슨 뭐 조스, 스타워즈,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음악들을 한 존 윌리엄스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존 미셸 바이런 등으로 계속 바뀌었다. 베이스도 4집 이후에 탈퇴한 헝게이트, 이후에 포가로 집안인 마이크 포가로가 참여했고, 그래서 삼형제가 다 밴드 멤버로 참여합니다. 드럼도, 그러니까 삼형제가 왜 이렇게 프로급의 실력이 되냐면은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재즈 드러머였어요. 그러니까 재즈 드러머이면서도 그 많은 음악에, 그러니까 뭐 50년대, 60년대 막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킨 코리아든지 뭐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나 아니면 뭐 아주 상당히 많은 뮤지션들의 같이 연주를 하던 그런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드럼도 제프 포가로와, 그러니까 제프 포가로가 92년도에 돌아가야 하셔요.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영국 출신의 팝, 록, 재즈를 넘나들던 명세션 드러머인 사이먼 필립스가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밴드를 거의 변함없이 지킨 멤버는 스티브 루카스와 데이비 페이치 정도. 이 두 명이 그래도 계속 이 토토를 끌고 오고 있어요. 상업적으로 크게 비평 및 상업적에서 성공한 앨범은 단연 4집 토토4. 여기에 명곡들이 많죠. 뒤에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레코드, 앨범 오브 더 이어 뭐 이런 거 있죠. 올해의 앨범, 이런 것들을 수상한 앨범으로 토토를 상징하는 아프리카, 엄청난 곡. 로젠나, 이게 진짜 완벽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보는 믹싱이라는 점에서 아주 완벽한 곡을 만듭니다. 또 유명한 싱글은 모두 이 앨범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도 물론 뭐 요 뒤에도 그렇지만 앨범으로 이렇게 뭐 10몇 곡씩 만들어 놓은 앨범이 있고, 싱글을 하나씩 한 곡씩 해서 이제 그걸 따로 작은 싱글 LP로 판매를 또 했어요. 특히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LP를 놓고 거기서 막 곡을 찾고 그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싱글로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곡 싱글 판아놓고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싱글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나와. 그래서 싱글로 그러니까 앨범을 하나 만들면서 싱글을 계속 대량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들 한 2시간짜리 찍어놓고 막 10분짜리, 20분짜리 몇 개 만드는 거랑 뭐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밖에 1집 수록곡인 Hold the Line, 이 곡도 저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많은 인기를 끈 노래. 밴드의 전성기는 4집 활동 시기로 이후에 그만큼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90년대 이후에 이제 어떤 뭐 복고풍이라든지 해서 나이를 들면서 조금 더 이렇게 올드 멤버들이 많으니까 뭐 투어도 하고 많이 해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으나 비평면에 박한 평가를 받았다. 뭐 저거 이 얘기 있고, 이건 이제 나무 유쾌함을 읽어보시고,
바비 킴벌은 2008년도에 토토를 탈퇴했는데, 예, 이때가 한 61세. 뭐 뒤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21년 자기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컨디션에 이제 난조의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밴드 활동을 하던 데이빗 페이치와 제프 포가로가 주축이 되어 역시 세션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빗 헌게이트, 예, 같은 학교 출신이던 스티브 루카사,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미국의 락 그룹 가운데 보면은 동네 친구들도 많아. 비틀즈도 거의 뭐 동네 친구인 두 명의 그 친구인 또 누구 불러오고 뭐 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천재들이 몰려서 같이 사나? 아니면 뭐 같이 합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데이빗 페이치라는 분의 아버지도 원래 유명한 편곡자였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 이렇게 편곡을 하고 작곡을 하고 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러니까 팝 음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동네 뭐 아버지들도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드럼 치고 막 그랬으니까. 제프 포가로 경우에도 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미 드럼을 그 재즈 드럼 음반을 틀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그 학예회 같은 거에서 재즈 드럼으로 연주를 하고 그랬대요. 대단한 거지. 그래서 스티브 포가로를 영입하고 리드 보컬로 바비 킴벌을 영입하면서 77년도에 밴드가 탄생했다. 밴드 이름은 처음에 제프 포가로가 오즈의 마법사,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동화에 나온 강아지 토토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나 라틴어로 토토의 뜻이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밴드 이름으로 최종 정해졌다는 얘기도 있다. 1집 토토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이후 싱글 Hold the Line, 뭐 I Will Supply the Love, 조지 포기 이 곡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곡이 일단은 이 1집에서 나온 곡이고 그래서 많이 히트를 쳤고 그래미 올해의 신인 부분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2집인 히드라나 3집 턴백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성공하지 못한 거가 이제 음반사랑 약간 좀 트러블이 있는, 그래서 4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이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4집 토토가 그야말로 비평과 상업 면에서 대박이 터지게 된다. 그래미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를 비롯해 그래미 여러 부분의 상을 휩쓸었고 6개 부분이라고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로젠나, 아프리카, 뭐 I Want Hold You Back 세 개의 싱글은 빌보드 탑 10에 올려놓았다. 이때만 해도 이제 빌보드에 앨범이 올라간다는 것, 그 노래가 올라간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죠. 상업적으로 더 인기를 끈 싱글은 아프리카, 비평적으로 더 성공한 싱글은 그래미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하는 로젠나다. 참 대단한 곡이에요. 토토가 실력 있는, 여기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토토가 실력 있는 세션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교한 연주로 정평이 난 밴드지만 싱글 로젠나는 토토의 노래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로제나 셔플, 16비트 셔플, 이게 그러니까 3연음에다가 그걸 16비트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건데, 이게 지금 드러머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면서 뭐 이게 드러머로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특히 뭐 라이브보다도 레코딩에 아주 이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훈련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LP 틀어놓고 앨범 틀어놓고 그거 맞춰서 치는 그것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본인이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병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집착이 이런 비트 이런 거에.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곡을 세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션들이니까 완전히 그 원하는 그 편곡자가 원하고 아티스트가 원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거에 아주 특화된 그런 드러머였어요. 예. 또한 4집의 성공 와중에도 멤버들은 또 하나의 레전설급 앨범의 세션, 레전드급 앨범에 참여하는데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 물론 그 이전 앨범에도 퀸시 존스나 이런 그 명 프로듀서들하고 작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70년대 중반 때부터 이미 세션들을 해와서 그런 크레딧들이 많습니다. 스티브 포거는 앨범 내 싱글의 세션으로 참여하면서 휴먼 네이처, 우리 그 잘하는 곡 있잖아요. 띠리띠띠 휴먼 네이처 그 곡을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세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거고, 자기 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그런.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미 뭐 세션이고 그런 음악성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곡들은 다 자기가 만들고, 데이비 페이치, 스티브 루카스와 제프 포거는 비릿을 포함한 여러 곡의 세션으로 참여했다. 예. 빌리진 같은 것도 우리 기억하시죠? 반 헤일렌도 참여했던. 4집 발매 직후 데이비 한게이트가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밴드를 탈퇴하고 포가로 집안엔 마이크 포가로가 베이스로 영입된다. 이제 세 명제가 다 밴드로 들어오죠. 바비 킴벌은 약물 문제와 보컬의 난조로, 이게 약물이 그게 참 힘들어요. 우리 국내에도 물론 이맘때가 이제 대마초니 뭐가 많았지만,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녹음이라는 환경이 의외로 좀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녹음실에 맨날 막 뭐 기본적으로 술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뭐 담배 계속 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인데 지금은 이제 금연이니까 워낙. 근데 이제 그 당시만도 그랬어요. 막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제가 이제 뭐 비흡연자인데도 뭐 녹음하면서 계속 뭐 세션들 와서 뒤에 담배 피고 있고 막 연기가 막 뿌옇고, 그랬어요. 간접 흡연으로 많이 했지 이거를. 그래서 뭐 심하게는 콘솔 가운데 그 흡연용 콘솔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페이더 같은데 코팅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은 거. 왜냐면은 가끔가다 페이더를 뜯으면은 막 타르 그런 것들이 막 밑에 껴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딴 얘기였고, 담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뒤에. 바비 킴벌은 리드 보컬로 퍼기 프레드릭슨이 영입되어 이전보다 강한 사운드를 선보인 5집 아이솔레이션을 84년도에 발매하고 활동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시작해요. 4집만큼 대박을 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빌보드 골드 인정을 받았다. 동시에 데이비드 린치가 연출한 영화 듄, 이게 이제 듄 1이죠. 거기에 OST도 작곡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쪽으로 데이비드 페이치는 약간씩 가요. 그래서 이제 영화음악의 거장이라고도 말하는 제임스 뉴턴 하워드 이런 분하고도 많이 작업들을 하고, 85년도에 다시 보컬의 난조를 이유로 퍼기 프로덕션을 해고하고, 유명한 영화 음악가의 아들 영화 음악가 존 윌리엄스의 아들인 조셉 윌리엄스를 리드보컬로 영입한다. 뭐 이렇게 뭐 마일즈 데이비스도 참여하고, 스티브 포가로가 이제 그만둡니다. 이 스티브 포가로가 이제 영화 음악 쪽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조셉 윌리엄스도 해고당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저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밴드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19년도에 뭐 19년도에 40주년 기념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체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다시 또 뭐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앨범들이 있죠. 그래서 뭐 토토, 히드라, 턴백, 토토4, 아이솔레이션, 뭐 페르나이트 뭐 이렇게 앨범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아는 곡은 대부분 다 요 토토4나 토토 1집에 있는 곡들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같이 좀 들어볼 곡도 그 곡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저작권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앨범이 있습니다. 토토, 여기 토토의 비하인드 스토리 비디오가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밤에도 이거 찾아본 게 요 데이비드 페이치 이분이죠. 늙었어요 이제 많이. 그 다음에 스티브 포가로, 여기 둘이서 이제 옛날 이야기들 하면, 이게 선셋 사운드 녹음실, 자기네가 토토4 앨범을 중점적으로 여기서 많이 녹음을 하고 여기서 믹스를 한, 거기에서 이제 옛날 얘기 40년 전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집안 백그라운드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자동 한글로 해놓으면은 한글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도토4 앨범 나무 위키. 그래서 지금 여기 80년도에 있고 녹음이 6월 달부터 4월, 그러니까 대략 이게 10개월인데, 그러니까 10개월을 녹음실에 처박혀 있지는 않았고요. 대략 녹음만 한 기간이 한 6개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믹싱을 우리 잘 아는 아프리카나 뭐 로잔나나 이런 곡은 3일씩 했대요. 그래서 3일씩 이제 녹음을, 그러니까 믹스를 하고. 그래서 이 앨범은 여기 이제 선셋 사운드 레코더라는 선셋 사운드라는 녹음실, 오션웨이, 이것도 큰 녹음실이죠. 그다음에 뭐 호그,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에비로드, 예, 영국에 있는. 그래서 이 네 군데에서 주로 녹음을 하고 믹스는 선셋에서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이다. 뭐 저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할 곡은 요 로젠나예요. 로젠나. 그래서 이 곡을 뭐 제가 여기서 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저작권 때문에 또 뭐 나올 테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링크도 제가 해놓을게요.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보셔야 하냐면은 매번 들을 때마다 다른 악기들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네, 그래서 아마도 들을 때마다 다른 악기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각의 악기들이 완벽하게 톤이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어떤 악기가 어떤 악기를 가리지 않게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베스킨 라빈스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좋은 믹스를 만드는, 좋은 믹스라고 하는 일단은 원칙 가운데 하나가 듣는 사람이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내가 사운드를 만들어서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거고, 라이브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하이햇 소리, 킥 소리, 뭐 뒤에 뭐 콩가가 나오거나 뭐 탬버린이 있거나 다양한 일렉트릭도 뭐 기타가, 이게 사실상 72트랙으로 녹음을 했어요. 72트랙. 그러니까 트랙이 뭐 기본 밴드 아까 5명, 6명, 그리고 이제 브라스도 있고 막 뒤에 뭐 퍼커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72트랙이니까 기타 더빙도 되게 많고 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랙 시트를 제가 찾을 수 있다면 좋은데 아직 공개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24트랙, 그 당시에 72트랙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는 없었고 24트랙 2인치짜리 멀티 녹음기를 3개를 싱크를 해놓고, 그래서 각각 22트랙씩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22 곱하기 3, 66트랙을 이제 오디오 믹스에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API 믹싱 콘솔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API란 회사가 스플릿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섹션이 있고 출력 섹션이 있고 모니터 섹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입력 섹션 32개, 모니터가 24개. 그러니까 24트랙 녹음기가 기본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 72트랙의 녹음기 3개를 24트랙짜리를 놓고 그거를 플레이백을 하니까 동시에 다 믹스를 못 하니까, 지금 우리 뭐 로직이나 큐베이스에서 100몇십 트랙도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드웨어 믹서에서 전부 다 동시에는 못 하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테레오 믹스드라는 거.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뭐 키보드 몇 개 더빙한 거를 모으고 뭐 퍼커션 몇 개를 모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도 요 트랙이 32니까 32에 맞게끔 줄여서 이제 믹스다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32트랙에 맞게끔 해놓은 거를 지금 이 대략 제가 들은 게 4-5명, 그러니까 제프 포거라부터 해서 이제 이 뮤지션들이랑 그렉 랜더리라는, 그렉 랜더리 맞나? that's name. 그러니까 그렉이라는 엔지니어가 52년생인데
82년도 만 30살에 믹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실제 레코딩은 알슈밋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웩이라는 분을 토토 멤버들이 그웩이 작업한 이전 앨범들을 듣고 이 정도의 사운드가 우리에서 완벽하게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고용을 해서 이제 3일에 한 곡씩 쫙그 네다섯 명이 앉아서 믹스를 하는 거예요. 오토메이션처럼 우리 이제 뭐 리드, 라이트, 터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손토메이션이지. 손으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테이프를 페이드에다 발라요. 여기다. 그래서 처음에 놓고 거기부터 시작을 딱 했다가 자 이게 이제 코러스 넘어갈 때는 요만큼 아니면 요만큼 이걸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그걸 계속 들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작전을 짜면서 미리 이제 러프 믹스랑 그다음에 믹스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크냐 작으냐 자기네들끼리 다 이야기하고 또 세션 출신이니까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악기도 중요한데 블렌딩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토론을 해서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믹스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누군가가 깜빡했다. 거기서 뭐 조금 못 올렸다. 그러면 그 당시는 다시 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테이프 포인터를 원래대로 가고 릴 테이프도 그 이제 마스터가 녹음되는 릴도 다시 꼽고 지우든지 아니면 그 다음 거에 하든지 해서 다시 계속 녹음을 한다고. 카세트에도 또 녹음을 하고 이건 이제 모니터를 해봐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녹음을 하던 90년대 그 우리 프로툴 쓰기 전이니까 거의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런 걸 했으니까 에이데 쓰고 하면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믹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 틀리면 한 번 더 하고 좋은 거 같으면 오케이 요거 테이크 일단 킵하고 한 번 더 합시다. 그럼 이제 또 가서 또 이따가 뭐 솔로 좀 더 키운 거 아니면 뭐 킥 조금 키운 거 그래서 그렇게 믹스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곡들을 그렇게 해서 3일에 한 곡씩을 끝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보고 음악을 들어보면은 사운드가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 음원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곡들을 많이 활용할 텐데 포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 반드시 요 로젠나 같은 곡은 좀 반드시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킥과 베이스의 블렌딩, 밸런스, 스네어, 뭐 하이햇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퍼커션 나오는 거, 키보드 나오는 거, 기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바늘구멍 하나 이렇게 못 들어가게끔 완벽하게 그 블렌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곡이니까 이렇게 이제 요 로젠나랑 맨 끝에 있는 요 아프리카 이 두 곡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로젠나는 우리 아까 본 요 스티브 포가로가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예요. 네.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친구의 이름이랍니다. 뮤직 비디오에 나오는 여성분은 그 여자친구는 아닌 거고 배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요 로젠나 그리고 토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좋은 음악들, 좋은 연주자들에 대해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감사합니다. 반드시 음악을 들어보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특히 이제 믹싱을 공부하신다라면은 톤 쉐이핑이라는 면에서 각각의 악기들이 어떻게 뭐 믹스가 되었는지 지금 제가 많이 말하는 뭐 톤 쉐이핑에서 톤 아이솔레이션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근접 마이크니까 컴프레서를 잘 써서 원래 소스를 근데 이 당시는 그 녹음실 환경이 워낙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녹음실이나 개인 작업실보다 훨씬 더 녹음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벽이 두껍고 그 다음에 공간이 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울림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어쿠스틱의 뭐 경제파라든지 하는 우리가 간접음에서 되는 것들이 최소화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쿠스틱에서 웬만큼은 근거리 마이킹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탐탐이라든지 뭐 그런 거야 바로 했겠지만 대부분 원거리
그러니까 마이크도 노래도 우리 그 위아더 월드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30cm는 일단 뭐 떨어뜨리고 노래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구독하시고 예 좋아요도 누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토였습니다. 토로 예 빠이.